이강인은 한국이 요르단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한 후 이 승리가 홍명보 감독의 전술 덕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축구 팬들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지만 반대편에서는 요르단의 약점과 실수로 인해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은 이 발언을 크게 보도하며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을 극찬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 매체는 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요르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유가 그의 전략적 지휘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그의 경기 운영 능력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보다 요르단의 경기력이 약했기 때문에 한국이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갔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전술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발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내세운 전술이 경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특히 요르단이 한국의 후방 빌드업에 대해 압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경기를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르단이 한국의 전진 플레이를 저지하지 못한 점이 경기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술적 계획보다는 선수들의 뛰어난 개별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연규의 중거리 슛과 엄지성의 개인 돌파가 전술적 움직임보다는 선수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승리가 선수들의 기량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로써 전술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오연규의 중거리 슛은 그 순간의 기회를 포착한 판단력과 정확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미리 계획된 전술적 움직임이 아닌 그의 순간적인 감각과 기술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엄지성 역시 개인적인 돌파 능력을 통해 요르단 수비진을 무너뜨렸고 그의 발놀림과 빠른 판단이 빛을 발한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이강인의 발언은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경기 후 발언한 내용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경기 자체에서 선수들의 창의성과 순간적인 플레이가 승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술이 팀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을지라도 최종적인 경기 결과는 선수들이 얼마나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연규와 엄지성의 플레이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요르단이 경기 내내 후반전에서도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점도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르단은 한국의 빠른 템포에 맞춰 대응할 수 없었고 결국 경기를 한국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중 많은 장면에서 드러난 요르단의 수비적 미숙함은 한국에게 여러 차례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국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서 이강인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경기를 결정지은 핵심 요소는 아니었으며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 경기였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전술보다는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힘이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기 후 한국 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이강인과 오연규 그리고 엄지성의 활약을 크게 칭찬하며 이들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선수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연규는 그의 결정적인 득점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중거리 슛은 한국 축구에서 보기 드문 멋진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팀의 공격을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의 패스와 경기 운영 능력은 경기의 흐름을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이강인과 손흥민이 직접적인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고 그들의 기여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득점이나 어시스트만이 선수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팀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율하며 팀원들이 더 나은 위치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역할은 팀 전체의 전술적 움직임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이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승리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홍명보 감독의 역할은 경기 전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선수들이 스스로 보여준 뛰어난 기량이었습니다. 특히 오연규와 엄지성의 플레이는 한국 축구가 단순히 전술에 의존하지 않고 선수들이 스스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강인의 발언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경기를 주도한 것은 선수들의 창의성과 순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경기 중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국 대표팀의 플레이는 선수들의 개별적인 역량이 돋보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강인, 엄지성, 오연규와 같은 선수들이 보여준 개별적인 능력 덕분에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그의 패스 능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엄지성은 그의 빠른 움직임과 돌파로 요르단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오연규의 중거리 슛은 그의 결단력과 강력한 슈팅 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승리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외국인 코칭 스태프, 특히 포르투갈 출신 전술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팀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었지만 세부적인 전술적 지시는 외국인 코칭 스태프들이 맡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협력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전술적 큰 그림을 제시한다면 코칭 스태프는 그에 맞춰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한국 대표팀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선수들과의 유대는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는 경기 중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팀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대표팀이 더 강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전술과 개인 능력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개별적인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전술적인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 대표팀의 다음 단계일 것입니다.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에서는 전술과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조화를 이뤄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오연규, 엄지성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으며 그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팀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